이곳은 경기도 동탄시의 한 주택가. 무인 시스템으로 회를 판다는 곳이 있어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뭐야? 처음엔 영업을 안 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 도난 방지를 위해서인가요? 전화 인증을 마친 사람만 출입하게 되어 있군요. 인증을 마치자 문이 열리고 내부는 셀프 계산대와 커다란 냉장고만이 덩그러니 있습니다. 벽면엔 횟감용 물고기 그림이 있고 여기 간단한 주의사항과 참PD님 사인도 보이네요. 일단 필렛으로 떠놓은 회가 있는데요. 종류는 참돔과 우럭, 흑점줄 전갱이, 밑에는 보리숭어. 이날은 5월 말이라 보리숭어가 있는데 여름 되면 아마 숭어는 빠지고 다른 횟감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여긴 화로회와 숙성회의 차이를 그래프로 잘 표현했는데 자세히 보실 분들은 스킵하고 보시고요. 마지막 칸은 음료와 초장, 와사비 등을 파는 것 같습니다. 이날은 무슨 이벤트를 하나 본데 일단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이제 회를 사야 하는데 이날 같은 경우는 선택의 여지가 없더라고요. 일단 흑점줄 전갱이, 줄무늬 전갱이라고도 하죠. 이거 하나 고르고 그 다음은 보리숭어, 이건 가성비 횟감이니까 하나 고르고 마지막은 우럭과 참돔이 있는데 우럭이 평소 먹는 거니까 참돔을 고르는데 보니까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가격은 같은데 이왕이면 뱃살로 고릅니다. 그리고 간장 와사비는 회 한 팩당 한 개씩 가져갈 수 있으니 챙기고요. 고급형 젓가락도 1인 한 개는 챙겨보고 계산은 일반 무인 점포와 같습니다. 아이스팩 하나 챙기고 포장해서 나옵니다. 오늘은 무인 시스템을 이용해 본 소감도 있지만 이렇게 판매되는 회에 대해서 여러분께 전하고 싶을 말이 많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입질의 촉입니다. 제가 동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려서 지금 차로 막 달려왔습니다.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자, 이렇게 와사비 간장 젓가락까지. 자, 이렇게 제가 세 가지를 구매했는데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날은 요 세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소개를 하나 해드리자면은 여기 이제 숭어입니다. 숭어인데 봄에 나는 것을 주로 보리싸게 틀 때 잡힌다고 해서 보리숭어라고 하고요. 또 감숭어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표준명은 숭어가 되겠고 요게 아마 100g당 단가는 가장 낮을 거예요. 요게 274g인데 100g당 가격은 9,295원이고요. 총 가격이 25,468원. 여기 양이 제일 많아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굉장히 고급 버전이죠. 여기 이제 표준명으로 잘 써져 있네요. 흑점줄 전갱이라고. 일식에서는 또 시마아지라고 또 유명하죠. 요거는 일본산 양식입니다. 여기 원산지도 일본산이라서 잘 써져 있네요. 여기 시장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시장에서 이거 드신 분도 많을 거고 뭐 일식집이나 고급 스시야나 호텔 이런 데서는 이거 대부분 많이 쓰는 게 흑점줄 전갱이. 순살이 152g인데 100g당 가격이 비싸네요. 아까 숭어는 9,000 얼마인데 얘는 14,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가격이 21,426원. 자, 다음은요. 가장 무난한 횟감이라 할 수 있는 참돔. 참돔은 국산이고 자연산이라고 되어 있네요. 중량이 134g. 100g당 가격은 9,295원. 뭐야? 숭어하고 100g당 가격이 똑같습니다. 자연산이 사실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5월부터 6월까지는 산란기에 접어든 참돔이 이 서해 내만 쪽으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때 그물로 많이 잡힙니다. 그래서 많이 잡히는 철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저렴해요. 그러니까 이제 숭어랑 비슷해지겠죠. 근데 한겨울에 참돔이면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그때는 가격이 숭어보다 훨씬 비쌉니다. 일단 여기 지금 한 가지 제가 보면서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화로회가 아니잖아요. 언제 떴는지도 모르겠고 숙성회입니다. 살아있을 때 떴겠지만 어쨌든 시간이 꽤 지난 숙성이기 때문에 언제 떠졌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근데 이 전표에 보니까 포장 제조일이라고 딱 써져 있네요. 지금 전부 다 2022년 5월 23일 오늘이 5월 25일이죠. 네. 예, 이틀 전에 떠졌네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좀 시간도 적어놓으면 좋겠는데 시간은 여기 안 적어놨더라고요. 이게 숙성을 하게 되면은 아침에 떴는지 저녁에 떴는지에 따라서 무려 한 10시간, 12시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적어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 유통기한도 되어 있네요. 유통기한은 5월 26일까지 내일까지네요. 여기서 보통 회를 뜨고 나서 3일까지 판매를 하고 3일이 지났을 그때까지도 판매하지 못하면은 아마 폐기 처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가보니까 대부분 애들이 다 숙성의 할인 코드라고 이렇게 붙여져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 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당일날 떴을 때 와서 샀으면 이게 아마 안 붙여져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 이틀이나 지났잖아요. 마트도 마감 직전에는 좀 할인해 주잖아요. 그런 개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가 지금 이게
엊그저께 떴으니까 엊그저께나 최소 어저께 와서 제가 사갔다면은 조금 더 식감이 탄탄하고 쫀득쫀득한 회를 먹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 이틀이나 지났으니까 눌러봐도 그렇고 탄력이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일 거라고 지금 추측이 되고 있거든요. 대신에 감칠맛은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거 보면서 또 하나 생각이 든 게, 요거는 제가 대형마트에 조금 쓴소리 아닌 쓴소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모든 대형마트가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최근에 제가 방문했던 이마트하고 롯데마트 같은 경우는 광어회랑 연어회를 주로 많이 팔잖아요. 모둠회도 팔고. 근데 순살 기준으로 몇 g인지가 써져 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100g당 가격도 써져 있지 않고, 사실 소비자는 이게 한 마리를 전부 다 사는 게 아니잖아요. 포를 뜨고 나서 일부가 포장이 되는 건데, 이게 순살 기준으로 몇 g짜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분이 저한테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정육점 가면은 마트도 마찬가지지만 소고기, 돼지고기는 살이 몇 g이 들어있는지가 다 표기가 되는데 유독 회는 왜 그런 게 표기가 안 되느냐. 수산시장이야 뭐 마리당 판매를 하거나 킬로그램당 판매를 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소분해 가지고 포장돼서 판매하는 마트까지도 이렇게 몇 g이 들었는지 알 수 없게 되어 있는 거는 아쉽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10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마트 관계자분들도 이거를 아마 보실 텐데요. 회 조각에 몇 g이 들어가는지 100g당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인지를 다른 물건 다 표시하잖아요. 회도 그렇게 표기를 해주시면 좀 더 정확하게 알고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직살한 다음에 포를 뜨고 나서 이렇게 숙성 시트지에다가 제대로 포장을 했네요. 이거 진공 포장이거든요. 이거 일반 해동지나 미트 페이퍼랑은 좀 달라요. 보시면 한쪽 면요 굉장히 코팅이 돼 있어서 반질반질하고요, 뒤쪽은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반질반질한 면에다가 회를 대는 게 여기에 맞는 거예요. 맛만 볼 거니까 팔이 들어가는 게 오도독 들어가네. 탄력이 좀 있네요 아직까지. 자, 흑점조혈 전갱이, 제가 일부러 등살을 사왔어요. 뱃살은 좀 많이 느끼할 수가 있어가지고 기름기가 많은 횟감이거든요. 자, 이거 냉장고에다가 잠깐 넣어놓고 오겠습니다. 썰어서 먹어볼게요. 이거 지금 많이 숙성한 지 이틀 됐잖아요. 할인할 만하네. 식감이 쫄깃쫄깃한 건 없네요. 식감이 이러니까 두께를 좀 줘서 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직각으로 세워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무선을 돌리고, 이렇게 생긴 와사비네. 설사 이거 손으로 될까요? 안 돼요. 이게 너무 설사 같아갖고 볼품이 없는데. 요게 제가 오늘 가져온 횟감의 한 40% 정도 뜬 겁니다. 절반이 좀 안 되게 뜬 거죠. 아까 전에 제가 가격을 소개해 드렸잖아요. 할인 코드가 또 따로 들어갔습니다. 요거를 제가 소개를 못 드렸는데, 총 3개를 가져왔잖아요. 5,000원씩 2번이 할인이 됐고 3,000원이 한 번 할인이 됐어요. 그래서 총 13,000원이 할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이게 59,000 얼마였습니다. 13,000원 할인돼 가지고 46,349원에 지금 가지고 온 겁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숭어부터. 등살. 그 마토회로 치면은 그 마감하기 직전에 산 그런 회 무름 보다도 조금 더 무른 느낌이 좀 들어요. 이게 숭어 특유의 약간 지금철에 쫄깃쫄깃해야 되는데, 이걸 숙성을 해갖고 굉장히 일식 느낌이 나는데 식감에서는 조금 아쉽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맛은 나쁘지 않고 비린맛도 전혀 없고 깔끔하고, 쌀은 사각 해야 되는데 사각거리다 하네요. 숭어배서 진짜 화로로 먹으면 사각사각거리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숭어는 화로회가 좀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거는 뭐 취향을 좀 많이 탈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참돔 치고, 자, 이번에는 무순까지 한번 해서. 애매하네요. 왜냐면 지금 방금 제가 숭어랑 참돔 둘 다 자연산이거든요. 확실히 보리숭어가 감칠맛이 더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자연산 참돔은 낚시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살이 좀 많이 물러집니다.
숙성을 하려면 보통 일식집에서는 이제 일본산 대돔이나 뭐 국산 도미 양식을 많이 쓰죠. 근데 자연산 쓴다면은 못해도 한 3-4kg 이상 되는 거, 되게 큰 자연산 참돔을 쓰거든요. 그게 약간 숙성할 때 좀 더 살이 오래 버티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 그렇게 큰 사이즈도 아닌 것 같고, 저렴하게 나오는 자연산 참돔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거의 3일이나 지났으니 살도 좀 많이 물러져 있고 감칠맛도 이미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느낌. 그래서 숭어보다는 감칠맛에서 조금 더 못한 느낌도 좀 들고, 초밥으로 먹으면은 좀 어울릴 것 같긴 한데 그냥 요거를 숙성회로 먹기에는 좀 아쉽겠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다음은 흑점절 전갱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 자, 기름기 많으니까 와사비 많이. 이거 제일 맛있네요. 기름기가. 그런데 흑점절 전갱이도 정경이가라 붉은 살 생선에 속하긴 하지만, 얘가 화로회로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살이 탄탄하고 탱글탱글하거든요. 지금 한 3일째 되니까 얘도 좀 많이 물렁거리는, 무른 느낌이 듭니다. 대신 고소한 맛이 원래 있었던 애고 감칠맛도 좀 올라와 있는 상태라서 맛은 굉장히 진해요. 이 역시 좀 얇게 썰어서 초밥으로 즐기면 좋은 상태. 오늘 제가 찾아갔던 날 자체가 포장일로부터 한 3일 정도 돼갖고 할인까지 받아서 샀기 때문에 식감 부분에서는 핸디캡이 좀 있음을 감안해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걸 보고 만약에 이용하겠다고 가셨을 때 여러분이 그날 포장된 거면은 이거보다는 식감이 더 좋을 것이고, 그거를 감안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요 영상을 찍게 된 경위가 한 독자님으로부터 이런 댓글이 왔었어요. 얼마 전 참PD님이 이러이러한 리뷰를 하셨는데 이렇게 포장해서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서, 저는 당연히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저도 궁금해져가지고 이런 시스템이 이제 처음으로 도입되는 거다 보니까 가서 사온 거거든요. 보통 요새는 숙성회를 만들기 위해서 살이 빨리 무르지 말라고 일본에서 하는 강선으로 이렇게 척수를 찔러가지고 마비시키는 거 있죠. 척수를 완전히 긁어냅니다. 보기는 잔인해 보여도 얘네가 죽고 나서 사후 경직이 한 2-3시간 뒤에 올 것을 7-8시간 뒤로 늦춘다거나, 결국에는 그러면 근육이 이완되거나 풀어지는 그 시간도 늦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미 예전부터 하고 있던 거예요. 숙성회 문화가 발달하기 때문에 그 방식이 최근 한 5년 사이에 국내로 많이 도입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숙성회를 적어도 하겠다는 업체들은 대부분 이 방법으로 즉사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피를 빼고 포로 뜬 다음에 숙성 시트지에 대고 진공 포장을 해서 판매가 되는 걸로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처리한 숙성회를 뭐 0도나 1도, 2도 정도의 차가운 물에다가 이제 진공 포장해서 담가 놓고 숙성을 하죠. 그리고 그렇게 숙성한 것을 전국의 식당으로 배송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식당을 보면은 대부분 수저가 없고 그냥 그렇게 포장된 회만, 이게 필레만 받아가지고 손님 주문 들어오면 바로 썰어가지고 내는 식이죠. 얼마나 편리합니까? 일단 식당에 수저가 없으면 좋은 점, 수저 관리에 드는 노력,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일단은 절감이 될 것이고, 또 화로차가 다니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화로차 운송 비용도 절감이 되고, 우리나라처럼 완전히 극상의 쫄깃쫄깃한 식감을 못 보더라도 어느 정도 식감을 타협한 그런 차진 식감의 감칠맛까지 높인 숙성회를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작정 일본을 따라하거나 닮아가야 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네 화로회 문화는 그냥 내버려 둬도 잘 돌아가잖아요, 시장에서. 그래서 화로회 문화는 화로회 문화대로 돌아가게 놔두고, 이제 숙성회를 원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회가 포장이 돼서 편의점에서 또 판매된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무인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요거는 앞으로도 잘만 하면은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요 회에 대한 품질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전제 하에서 일단은 잘 먹었고요. 요 시스템은 조금 식감을 포기하기 싫은 그런 분들까지도 좀 매력적으로 다가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전갱이 회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요, 숭어하고 참돔만큼은 식감을 좀 사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대한 활력이 좋은, 그리고 좀 크기가 큰, 숙성이 잘 먹히는 그런 생선회 위주로 쓰시고, 그리고 포장이야 지금처럼 하면은 딱 좋을 것 같고, 하루에서 한 이틀 정도까지 판매가 됐으면은 가장 나이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 그 뒤로는 이제 할인을 붙여서 판매가 되겠고, 그래서 조금만 더 잘 가다듬으면은 사람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필렛 형태의 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재미있고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